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부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왠지 제 마음을 따라 오르지 못하고 공중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커피 잔을 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흐릿하게 흔들려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그 웃음 속에 숨은 작은 떨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그 떨림이 제 심장 속 오래된 불안을 건드리는 것 같구나. 손을 테이블 위에 놓고 숨을 고르며 저는 그 떨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릴 적 겪었던 상처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 다치지 않을까 늘 불안했던 기억이요. 오늘은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먼저 깨어나 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작은 봉투 하나가 살짝 보였습니다. 이름이 적힌 그 봉투는 지금 당장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제 직감은 이미 앞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봉투를 스쳐 지나갔을 때 심장이 미묘하게 뛰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작은 불씨가 방 안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괜찮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괜찮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피 향과 신문의 잉크 냄새가 방 안을 채우고 그 속에서 저는 문득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제가 쓰러졌을 때 그의 작은 손이 얼마나 떨렸던가. 그때 저는 혼자 마음을 다잡으며 괜찮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지금 다시 살아나 며느리의 작은 떨림과 겹치면서 예민한 경계심이 제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들리는 발자국, 복도 끝에서 들리는 웃음, 모두 불안의 증폭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한숨, 가방 속 종이 부딪히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저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시계가 탁 하고 울렸습니다.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며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건 그냥 일상의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제 직감은 말했습니다. 무언가 오늘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 생각이 들자 마음 한켠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들이 나한테 말하지 않은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눈앞의 며느리는 평온했습니다. 그 겉모습과 달리 마음속 불안을 제가 먼저 읽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고른 후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제 하루와 우리 가족의 평화를 흔들 작은 단서임을 직감했습니다. 그제야 문득 제 마음속 오래된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때로는 그 과보호가 오히려 상처를 키웠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던 기억. 오늘 이 봉투가 그 기억을 다시 꺼내며 제가 다시 한번 가족의 균형을 잡도록 만들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햇살이 조금 더 밝아졌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봉투 속 비밀은 곧 밝혀질 것이고 그 순간까지 제 마음은 촘촘한 긴장 속에서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문을 들어서며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늘 병원은 낯설었지만 오늘은 이전과 달리 심장이 요동치듯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발걸음을 한층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살짝 뒤따라오며 작은 손짓으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던 저였는데 왜 이렇게 작은 위로에도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마 과거 제가 겪었던 믿음의 배신과 상처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결국 외톨이가 되었던 그 기억이 오늘 다시 제 심장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진찰실 앞에서 이름을 부르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 잠시 따로 오시겠어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왜 저만 따로 부르는 걸까? 무엇을 발견했기에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걸까? 제 마음은 공포와 호기심 사이를 오락가락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 미소는 평소 같으면 안도감이 되었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의심과 긴장을 배가시켰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나를 시험하려는 걸까?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여러 갈등이 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제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손짓하며 작은 진찰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장비와 기록들, 모두 차갑고 무미건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돌아 나갈 수도,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저는 이미 사건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찰실 안 의사는 침착하게 기록을 살피더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숙 씨, 잠시 이쪽으로 와서 확인해 주세요. 그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제 심장을 조이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온하다고 믿었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단순한 병원 진찰이 아니라 제 인생과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불안과 맞섰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인가? 아니,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며느리의 손이 살짝 제 팔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진실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가족과 제 삶을 뒤흔들 결정적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시선을 따라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찰실 문이 닫히며 차가운 공기가 제 등 뒤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찰나 모든 선택은 이미 제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후 평범한 일상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엇이 나오든 반드시 끝까지 마주하겠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확인하겠다. 그 순간 진찰실 안불빛 아래 저의 심장은 묵직하게 뛰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두렵지만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각성시켰습니다. 오늘 제 선택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족과 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걸 저는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찰실 안 공기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고 그 불안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의사가 제게 다가와 검사 기록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제 안에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정숙 씨, 잠깐만요.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숨을 고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손끝이 차갑게 기록을 스치며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맞물려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때 간호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확인 도와드릴게요. 혹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알 수 없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일까 하는 의심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성격적 약점 타인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려는 습관 때문임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히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순간 흔들릴 때마다 저는 불안과 의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혹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저의 판단 오류는 이미 사건을 더 큰 그림으로 확대시키고 있었습니다. 조력자인 간호사는 차근차근 기록을 점검하며 작은 단서 하나하나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날짜와 검사 방식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조언은 사건을 앞으로 굴리는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라면 발견하지 못했을 작은 단서에 주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조력자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지만
제 판단은 이미 감정의 그물에 얽혀 있었고 작은 실마리가 오해와 긴장으로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의도된 거라면, 며느리가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거라면, 사소한 의심이 큰 그림자의 씨앗이 되어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조력자는 제 감정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천천히 확인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작은 균열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이 교차하면서 결국 사건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이 기록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꾼 걸까? 상상과 불안이 뒤엉켜 현실을 점점 더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지만 바로 이어지는 의사와 조력자의 긴장감 있는 움직임 때문에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건은 단순한 기록 확인을 넘어 저의 내면 상처와 결합해 큰 갈등으로 발전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저의 심정, 조력자의 도움으로 일부 단서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진실과는 거리가 먼 상태. 결국 진찰실 문을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하지만 동시에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순간 사건은 단순한 진찰이 아닌 제 삶과 가족을 뒤흔드는 거대한 물결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저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록과 의사의 묘한 표정이 제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멀쩡히 생각했던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불안이 가슴 깊이 스며들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조력자인 간호사가 제 옆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짜가 조금 이상합니다. 저는 그녀의 손짓을 따라 기록을 들여다보았지만 머릿속에는 더 큰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날짜가 이상하다니 혹시 누군가 일부러 바꾼 걸까? 과거 배신당했던 기억이 되살아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살짝 옆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확인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미소는 평소 같으면 안도감이 되었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기름이 되었습니다. 왜 저러지, 혹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 작은 의심이 제 안에서 폭풍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의사는 제 표정을 읽고 한숨을 내쉬듯 정숙 씨, 사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일단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정상적이지 않다는 뉘앙스가 제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 순간 조력자가 중요한 단서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검사 기록에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시선은 문서 위에 고정되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기록과 며느리의 표정 사이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내 직감이 틀린 적이 있었던가? 과거 상처가 다시 제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단서가 뒤섞이며 저는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의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 혼돈 속에서 제 감정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저는 며느리의 행동에서 작은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손에 쥔 기록을 슬쩍 흘깃 쳐다보는 눈빛, 말투와 몸짓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이 제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정숙 씨,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조력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귓가를 스치면서 제 마음속 혼란의 한쪽 끝에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은 여전히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며 믿었던 모든 사실이 흔들리는 감각이 제 온몸을 덮쳤습니다.
진찰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이 기록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저는 그 그림자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눈을 돌릴 수 없다.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말을 확인할 것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가족과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사건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오늘 병원에서의 시간이 전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를 따라오시죠. 그 한마디에 심장이 묘하게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상이 있는 걸까? 머릿속에 온갖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며느리, 우리 가족. 혹시 누군가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설마 정말.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듯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확인하시죠. 진료실 밖 복도 끝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사이 저는 눈앞의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감이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조력자인 간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술 기록과 검사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진짜로 아시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은 폭풍처럼 뒤엉켰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그동안 제가 믿었던 사실, 아들이 숨겼던 진실, 모두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기록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록돼 있어야 할 날짜와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요. 혹시 제가 확인해도 될까요? 손이 떨려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눈앞에 봉투, 검사 기록, 그리고 며느리의 작은 떨림까지 이제야 제가 몰랐던 그림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작은 단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사 기록 옆 조그맣게 적힌 글자, 다른 환자와 혼동됨. 그 한 줄이 앞으로 진짜 반전을 만들어낼 작은 복선임을 직감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숨긴 것일까? 아들이 말하지 않은 사실 때문일까?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며 손 안의 봉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혹시 며느리분과 관련된 기록이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이름, 비슷한 검사,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제 직감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시선은 봉투에 고정된 채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진짜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결정적인 걸 숨기고 있어. 간호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까 며느리의 말투 기억나세요? 조금 달랐던 것 같지 않나요? 그 순간 제 마음은 공포와 혼란으로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평온해 보였던 그녀의 웃음, 하지만 숨겨진 떨림과 미묘한 표정, 그리고 이제 발견한 기록의 불일치가 한데 모여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직감 하나가 제 마음 한켠에 깔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시야 속 며느리의 작은 손짓, 봉투 속의 미스터리, 조그맣게 남겨진 기록 속 글자, 모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진짜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곧 우리가 믿었던 모든 사실은 뒤집히게 될 것이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숨죽인 심장과 떨리는 손, 그리고 봉투 속 비밀이 오늘 이 병원에서 모든 균형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발견한 작은 기록 하나가 제 마음을 깊은 균열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선 뒤 복도 한쪽에서 간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까 봉투 속 내용 기억나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부 기록이 며느리와 관련된 것과 조금 겹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 안에 봉투를 꼭 쥔 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겹친다고.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한 줄기 직감이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사 기록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희미한 글씨로 적힌 몇 줄의 숫자와 날짜. 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곧 이해했습니다. 며느리의 일정과 병원 기록이 일부러 맞지 않게 조정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건 설마. 혼잣말을 내뱉으며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래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숨겨야 했던 저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진실을 감싸고 모른 척하며 버텼던 마음. 지금 이 순간 같은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것만 같았습니다. 간호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진짜로 확인해야 할 기록이 몇 개 더 있습니다. 함께 보면 조금이나마 정리가 될 거예요. 그 순간 마음속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들어줄 작은 손길.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였습니다. 이걸 확인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병원 기록실로 들어가 두 사람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날짜와 이름이 섞인 기록들, 조그맣게 메모된 내용, 그리고 며느리가 제출한 문서와 미묘하게 다른 시간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며 진짜 그림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 기록 일부러 이렇게 된 거겠죠? 간호사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맞아요. 일부러 조정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누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함께 하나씩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 오래된 상처와 다시 맞닥뜨렸습니다. 늘 가족을 보호하려고 애썼지만 그 때문에 진짜 진실을 놓쳤던 기억. 그 상처가 지금 제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투와 기록을 통해 조금씩 진실에 접근하는 경험은 한편으로는 짜릿한 해방감도 주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숨겨진 것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조심스럽게 기록을 비교하며 제가 놓쳤던 단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일부러 시간과 날짜를 바꾸어 기록한 이유를 암시하는 작은 메모였습니다. 이건 2차 반전을 위한 핵심 단서야.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진짜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 마음속 공포와 긴장,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듯 했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저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모든 균열을 바로잡고 싶은 의지. 간호사님의 따뜻한 시선과 손끝의 격려 속에서 저는 작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봐야 해. 설령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이제 멈출 수는 없어. 복도 끝에서 다시 봉투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숨겨진 것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나 자신과 가족 모두를 지켜낼 겁니다. 오늘 저는 진실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며 손에 든 봉투와 기록들을 반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단서가 서로 얽히고 설킨 상태였지만 마지막 조각 하나만 맞춰진다면 그림 전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님이 저를 따라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거의 다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기록 하나만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예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진짜를 마주하는구나. 머릿속에는 수개월간 몰랐던 사실, 믿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기록실 한쪽 탁자에 마지막 기록을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겹친 기록, 시간이 일부러 조정된 검사표, 그리고 봉투 속 작은 메모. 모든 것이 한데 맞춰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 기록 전부. 저는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일부러? 간호사님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일부러 조정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시선이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감춘 진짜 이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왜 그녀를 오해했을까? 믿었던 상처와 분노가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과거 나 자신을 지키느라 가족에게 냉정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상처가 지금의 혼란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력자인 간호사님이 마지막 단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쪽을 보세요. 날짜와 시간이 겹치는 건 실제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어요. 즉, 며느리의 기록이 일부러 조작된 것이 아니라 병원 시스템과 기록이 얽히며 생긴 착오였어요.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들, 며느리, 봉투, 기록, 그리고 제 직감까지. 모든 것이 진실로 연결되었고 제 내면의 상처와 오해가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족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쌓인 불신과 오해가 한꺼번에 풀리며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묵은 상처가 녹아내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진짜 마음을. 심장은 여전히 뛰었지만 공포와 혼란은 사라지고 따뜻한 이해와 연민이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오해는 풀렸고 며느리와 아들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과 함께 가족 사이에 묵은 긴장과 상처가 마치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면 두렵지만 결국 모든 오해는 풀릴 수 있구나. 내 안의 상처가 오늘을 계기로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향한 믿음이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의 반전은 단순히 사건의 진실만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오래된 상처와 불신, 그리고 가족 간의 거리까지 한꺼번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마주할 용기와 이해가 생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오해도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진실을, 서로의 마음을 끝까지 보며 살아갈 거야.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충격과 반전은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줄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되었음을. 오늘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 한켠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동안 무겁게 짓눌러왔던 불신과 오해가 마침내 한 줄기로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 아들이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미소를 띤 채 주방에서 손을 씻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구나. 겉으로만 예의 바른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심까지.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다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마음 놓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들은 눈빛을 살짝 피했지만 그 속에 담긴 긴장과 안도감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떨리는 손을 잠시 가다듬더니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셔서. 짧게 말을 끊고 작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오해도 그대로 두지 말자. 그리고 가족의 마음을 끝까지 들여다보자. 주방에서 나온 며느리는 소리내어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까지 쌓여있던 긴장과 불신이 순식간에 부드럽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는 관심 없었던 제가 소중히 간직하던 김치 레시피 노트입니다. 손끝으로 페이지를 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기록 속에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담겨 있구나. 아들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어머니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해받는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고 있던 것이었지.
거실 한쪽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마음속에서 묵은 상처가 녹고 가족 간의 신뢰와 이해가 차곡차곡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니 가족은 단순히 한 집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바라보고 믿고 지켜주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면 두렵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구나. 오늘의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작은 대화를 이어가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래전 잃었던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되찾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후 저희 가족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작은 오해에도 귀 기울이고 숨겨진 마음에도 손을 내밀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지킬 용기와 이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속으로 한 줄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두려워도 마주해야 한다. 그 안에서 가족과 나 자신 모두가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으니까. 햇살 아래 웃음과 조용한 대화가 오가는 거실 풍경 속에서 저는 오늘의 사건이 남긴 모든 충격과 긴장이 이제는 평화와 이해로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가족은 결국 진심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자만 지킬 수 있다.